화제 사건 사고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사건의 쏘다 시간입니다. 네, 이루라 기자, 양지열 변호사, 하재건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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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정 도박 혐의 받고 있는 오승환 선수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돼요? 그렇죠. 이번 주에 소환할 예정인데 지금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통보를 이미 선수한테 통보가 됐고 지금 일정 조율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슨 혐의나 일자는 이제 나오긴 했지만은 해외 원정 도박이잖아요. 그 마카오 등지에서 그 이제 뭐 조폭들에게 돈을 빌려서 뭐 억대 도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한국에서 갚는 식으로 이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해 보면은 조금 더 그 정확한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사를 받고 그렇죠. 인정도 언성도 했는데 다만 액수면에서 수억 원대가 아니라 수천만 원,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는? 예, 그렇지. 이제 삼성 라이온즈에서 그 보류 선수 명단에서도 제외가 됐는데 글쎄요.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한신 타이거즈 소속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오승환 선수가 최근 일본 구단하고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하면 이거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구단들이 아무래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영입 제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그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때 이제 미국의 윈터 미팅에서 오승환 선수가 자기 세일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수사가 계류 중이면 아무것도 어떤 협상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승환 선수를 가장 원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일본 팀들인데 왜냐하면 일본 야구 그 리그에서 이 실력이 검증이 됐으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도 만약에 검찰에서 이 사법부에서 이 사법 처리를 확실하게 받게 되면 죄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아무래도 영입 작업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의 해외 그 선수 활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니 일단 오승환 선수는 거리낄 게 없다. 그래서 검찰 조사 나가겠다 이건데 근데 원래는 이름이 원래 안지만, 윤성환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거론되는데 왜 오승환 선수가 먼저예요? 이름값이 더 세잖아요. 유명해서? 아무래도 그런 것도 정말로 검찰 수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내사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이름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이후 언론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조사, 처음에 그 다른 선수들 조사를 통해서 액수 같은 걸 특정을 좀 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야, 이 정도면 뭐 선수 본인의 이름값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 액수라고 해야 될 부분이랄까요? 이런 것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누구를 먼저 부를 것인가를 결정을 한 건데 아마도 본인은 자신하고 있지만 그래도 꽤 상당한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공개하고 소환을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가 일단 이름값을 한다. 그만큼 비싸게 지금 이적료가 한 95억 원 정도 됐었죠? 그렇죠. 과거에. 이게 지난해 이적료가 연봉 포함해서 95억 원인데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일본 프로야구 올 시즌 가장 비싼 선수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중에서 가장 비싼 선수예요.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리그가 있는데 그 센트럴 리그에서는 거의 구원 투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 그 한신 타이거즈에서도 굉장히 이 오승환 선수의 잔류를 사실 희망한다는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감독 같은 경우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뭐 미국 메이저리그 뭐 진출한다 그런 의논이 있었을 때도 그래도 나는 오승환 선수가 여기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왔고 심지어 그 상당한 규모의 조건도 이미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11월 말에 그 이제 한신 타이거즈 그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뭐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나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야구도 문제인데 지금 저 셰프들도 문제구만요. 이거 불가리아 셰프 미카엘 이게 잘생긴 아저씨. 그렇죠.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지금. 종편에서 왜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출연하고 있는 미카엘이라는 그 불가리아 출신 그 요리사죠. 근데 경력 위조랑 채무 불이행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이걸 갖다가 두 개를 동시에 주장한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이제 A 씨라고 해서 뭐 이제 미카엘 씨한테 나중에 뭐 식당을 좀 매도하고 또 허위 경력을 주장한 사람인데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논란 첫 번째. 이 사람 뭐 허위 경력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미카엘 씨를 소개를 할 때 전 조선호텔 셰프 3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그 이제 주장한 사람은 홀서빙만 3년을 했다. 그러니까 셰프가 아니다. 그래요? 조선호텔에 있긴 있었는데. 있긴 있었는데 홀서빙만 네. 했고 셰프가 아니다. 그러니까 불가리아 요리 자격증을 가졌는데 예. 미카엘 씨가 아무래도 이제 외모가 굉장히 훤칠하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방송 잘생겼잖아요. 출연을 위해서 셰프라고 말하고 나온 거지 홀서빙이었다. 네. 그러니까 미카엘 씨가 화가 났죠. 여기에 대해서 나 호텔에서 셰프로 일한 경력 증명서를 공개하다 해서 네.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선 호텔 측에 물어봤는데 예. 일단은 그 호텔 경력 증명서가 맞는 거는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신 입사는 네. 홀서빙으로 했는데 퇴사는 셰프라고 돼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때 당시가 홀서빙에서 등급이 승급됐나 보구만요. 네, 여기 보면은 셰프로. 그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도 보직이 계속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솔직히 셰프라고 하더라도 뭐 연차에 따라서 물론 호텔 사정이나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홀서빙도 셰프로 할수 들어와도 있고? 홀서빙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이런 딱히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선 호텔에서 확인해 준 결과는 입사는 홀서빙 그리고 퇴사는 셰프이기 때문에 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근데 이야기를 이거는 좀 해줬죠. 다른 것 같은데요? 전 조선호텔 셰프 3년과 퇴사를 셰프로 했다는 거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양 변호사님? 글쎄 이거는 이제 과연 이게 서류를 위조로 볼 정도의 문제냐, 그러니까 내용이 위조냐 뭔데 예. 일단 위조는 아닌 게 발행권자가 누구냐면 그 서류가 위조냐 아닌지는 이 발행을 누가 해주느냐 호텔 측에서 그렇게 해줬다면 위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내- 아닌데 위조는 셰프를 아닌데 3년을 했느냐 여부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셰프로서 3년이라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인 어떤 그걸 이용해서 경력으로 얘기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1개월 셰프를 했다. 그래도 셰프로 되는 거 아니에요? 퇴사 그렇죠. 때 셰프로 지금 예, 입증이 예. 된다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자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하게는 셰프로서의 자격도 얻고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과 예. 들어갈 때부터 셰프로 해가지고 지방을 쭉 뭐 지방의 지배자 이런 식으로 3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예. 이게 법적으로 하자 여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게 싸움이 났을 경우에는 네. 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으로서는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또 이게 거짓말은 아니다 뭐 이런 네. 식의 판결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아니 경력 위조는 이렇다 치고 이 출연료 가압류 문제는 또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네. 그 지금 불가리아 가정식 레스토랑 이게 불가리아 대사관에서도 여기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그 레스토랑인데 그걸 판 분이 내가 7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6억 7천은 예. 어디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카엘 측에서는 아니다. 7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내가 줬고 예. 나머지 돈도 내가 지금 무단으로 안 주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의거해서 계약서에 의하면 전 주인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그 다음에 내가 잔금을 치르도록 돼 있는데 네. 전 주인이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예. 돈을 띄어먹은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지금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법원이 그러면 이 미카엘이 출연하는 방송국에 채권 가압류 처분 통보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미카엘은 네. 어쨌든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안 갚은 게 맞으니까. 대금을 네. 주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가압류가 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압류가 들어갔다는 건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정했다는 거는 미카엘이 돈을 안 갖고 있다는 건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원칙적으로 가압류는요 예.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신청한 사람이 내가 이게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내 통장에 1,000만 원 안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런 서류들을 쭉 갖춰내면 앞에 가짜가 붙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냥 가짜로 압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다 뺏어서 주는 건 아니고 예. 이게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돈을 나중에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카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혹시라도 흐지부지 돼서 뭐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이래버리면 예. 이 돈을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 받기가 어려워질 수가 그러네요. 있고 예. 아마 그런 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청한 사람의 주장이 네. 좀 맞아 보이고 또 이 사람 돈을 나중에 다시 추징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거죠. 출연료도 지금 가압류된 거예요, 이루라 기자? 그게 지금 그 이제 방송사 측에서는 딱히 그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JTBC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거 통보받은 적이 없는데 미카엘 씨랑 개인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카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악의적으로 깎아내리기다. 왜 이제 그 채무 관계는 그래 분명히 있긴 한데 갑자기 왜 호텔 경력까지 물고 늘어지냐. 왜냐면 같은 사람이 지금 두 가지를 주장을 한 거잖아요. 돈 그렇죠? 문제나 개인 신상까지 왜 공개를 그렇죠. 하냐. 채무 관계 있는 사람이 또다시 허위 경력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론 그 허위 경력 아까 말씀하신 3년 문제는 조금 더 논란의 대상이긴 하지만은 같은 사람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했고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 요리학교 정식으로 마치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지금 셰프 13년 차다.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채무 관계에 대해서도 그 채무 관계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카엘 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만 기사화가 됐고 지금 그 상대방 여성 그 사람도 여자예요? 그 여성도 미카엘에게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그거는 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또 공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된 거는 사실 국방 해가지고 다 막 요리 프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자질 논란이 있는 셰프들, 어설픈 셰프들이 나와서 그래서 더 사실 이번에 공부는 또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이 커진 건데 요즘에 그 셰프 전성 시대라고 해서 셰프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 앞치마만 두르면 다 셰프냐. 셰프라는 것은 뭐냐면 음식하는 사람이 셰프가 아니라 요리사들의 지휘자를 셰프라고 하는 거죠. 큰 호텔 주방 같은 데서 담당 요리사들이 쫙 있고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사람을 셰프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조그만 샌드위치 만드는 사람도 아침만 들으면 TV에 나와서 셰프라고 나오고 하니까 이게 자질이 있는 거냐. 게다가 얼마 전에 그 맹기용 씨라는 젊은 분이 TV에 등장해서 꽁치 통조림 이런 걸로 막 샌드위치 만들고 하니까 보는 사람도 막 보기가 괴로운 장면을 TV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금쪽에서 먹어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셰프라는 타이틀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이 있던 차에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크게 화제가 된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미카엘 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니 미카엘 씨의 셰프로서의 자질은 내가 보증한다라고 시청자들이 엄청 요리 잘하잖아요. 왜냐하면 TV에서 내가 봤다 내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더라.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다. 그래서 방송에서 또 예의도 바르게 보나요. 엄청난 그 여성 팬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이분의 그 자질 논란은 빠르게 지금 잦아들고 있는데 그 채무 관계 요건 어떻게 될지 좀 법정에서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혹시 또 미카엘 또 이거 냉장고에 못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지금 정리된 것이 없으니까 경력 논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더 이제 입장을 밝힐 것이고 그리고 조선호텔 측에서도 입장을 말해줬잖아요. 일단은 퇴사는 셰프로 했으니까 셰프가 맞는 것은 맞다라. 그러니까 그 3년은 논란이 있어야 하니까 조금 더 그 입장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셰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거 하나만 짧게 보고 좀 가시죠. 이 셰프들이 노쇼 근절하자 동영상을 제작을 했다고요? 예전에 최현석 셰프가 노쇼 그러니까 예약하고 그렇죠.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거 노쇼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해서 왜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오지 말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현석 셰프랑 다른 셰프 4명이서 동영상을 하나 제작을 해서 노쇼 이제 근절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한번 그 동영상을 좀 같이 보시죠. 셰프도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노쇼를 하면 셰프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신뢰가 없습니다. 노쇼를 하면 셰프도 없습니다.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노쇼를 하면 셰프도 없습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노쇼를 하면 셰프도 없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다 나섰네. 그러니까. 저럴 정도로 심각한가 보군요. 메시지는 그냥 간단해요. 노쇼, 그러니까 안 나타나면은 셰프도 없다. 노 셰프, 우리 음식 안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지 마라. 그럴 거면은 아예 처음부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5명 셰프들하고 또 전국 그 2,000여 개 식당에서 예약을 그 대행해주는 서비스 앱이 있거든요. 거기랑 이렇게 조인트를 맺어가지고 노쇼 줄이기 캠페인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 500여 곳 레스토랑에 협약을 맺고 나서 뭐 예약이라든지 예약금 그리고 위약금 같은 거를 맺기로 했다. 지금 그런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셰프도 노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되겠죠. 쇼 해주세요. 신은경 씨, 아이고 이거 뭐 일파만파군요. 전 소속사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전전 소속사까지 나섰어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전전 소속사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 소속사랑은 그 대금 문제 가지고 피소당하고 신은경 씨도 명예훼손이다 해서 지금 맞고서 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전 소속사에서도 비슷한 일로 소송전을 겪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냐면은 그 대표가 전전 소속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가 전전 소속사 하늘플랜이라는 대표가 신은경 씨에게 그 수익금 정산 요구를 한다고 지금 저렇게 올라와져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SNS에 벌써 5년 전 일을 재차 이제 제기를 했는데 2010년 9월 30일자 뭐 지급 명령 신청서를 공개한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도 신은경 씨가 하와이 여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와이 여행을 간다면서 2천만 원 들고서 돈을 안 내고 회사 돈으로 지급을 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벌써 지나간 일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은경 씨의 레퍼토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소속사들을 상대로 계속 이런 일을 벌여왔고 이번 문제가 그 전 소속사랑 그 소송전이 벌어지니까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문제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신은경 씨가 시각도 일부 있을 그런 수 있죠. 시각도 있으니까 전 소속사가 악덕이 아니다. 이미 전 소속사에서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5년 전 일을 꺼냈다고 하는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글을 좀 보시면요. 신은경 씨 그 모성애 부분도 잠깐 좀 또 이렇게 언급을 해요. 태클을 거는데 뭐냐면은 그때 당시 애 병원비 사용한다고 돈 뭐 가져가 놓고서 그 신은경 씨가 사는 이태원 집을 가니까 고양이 방 그리고 매니저 방은 있는데 아이 방은 없다. 없군요. 물론 신은경 씨가 방송에 나와서 내가 아이랑 산다, 같이 산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눈물까지 쏟으면서 내가 아이에 대한 모성애,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줬는데 뭐 애 병원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준 척 했더니 또 집에는 아이 방도 없고 아이를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의혹까지 애 병원비라 그래가지고 돈을 줬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보통 갑을 관계할 때 소속사가 갑의 위치인데 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신은경 씨의 경우에는 소속사가 계속 질질질질 끌려간다는 느낌이 신은경 씨가 울트라 갑인데요. 이 얘기로 보면. 그러니까 스타 지망생한테는 소속사가 절대 갑이지만 이미 스타가 되면 그때는 이러한 기획사들이 그 스타들한테 더 의뢰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스타가 우리한테 와야 그 스타 이름세를 가지고 내가 방송국하고 협상도 할 수가 있고. 아니, 현품위 유지비로 나 한 돈 천만 원 줘. 그럼 막 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소속사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돈을 안 주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신은경 씨가 나 방송국 그럼 촬영 안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는 계속 질질질 끌려가면서 여러 가지 품위 유지를 무리해서라도 지켜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 스타 영입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스타의 경우에는 아예 나누지도 않고 기획사가 거의 이익을 안 보거나 심지어는 출혈해가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스타를 유치한다 이런 말까지도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스타가 와야 우리 회사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익은 또 다른 신인들 스타 지망생 신인들 그러다 보니까 신인은 열심히 일만 하고 돈은 못 벌고 스타는 계속 돈도 많이 벌고 대접받고 뭐 이렇다는 건데 신은경 씨도 그런 구조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소속사가 또 뭐 중상모략을 하는 건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전 소속사까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신은경 씨는 이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제 좀 정황상 전전 소속사가 나서서 우리도 전 소속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겪었다라고 또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은 두 개의 회사가 나올 정도면 신빙성이 있는 건가라고 또 생각들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게 업계 몇몇 회사가 또 말하자면 작당을 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자기들 말 안 듣는 연예인 죽이기를 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너무 또 이렇게 섣불리 속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다가 사실 또 애 문제 관련해서 시어머님이 얘는 애도 안 돌보는 애다라고 해서 이 모성의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졌는데 신은경 씨 측 그래서 어머니가 또 나서가지고 한다면서요? 그것도 왜 어머니가 나서는지를 이해할 본인이 수가 안 나서고 없는, 신은경 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경 씨의 시어머니, 저는 시어머니가 얘기를 한 것인데 근데 시어머니가 이런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본인은 신은경 씨의 직접적인 연락처도 한번 모르고 연락해 본 적도 없고 다 외할머니, 그러니까 신은경 씨 어머니에게만 연락을 했었고 신은경 씨의 어머니가 몇 차례 애를 와서 데려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직접적인 어떤 뭐 그 보살핌의 당사자는 그래도 신은경 씨 어머니 쪽에서 할 얘기가 조금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신은경 씨가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기에는 너무 거론되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얘기했지만 소송도 소송이지만 전 소속사에 전전 소속사에 또 뭐 남자친구 문제 또 아들 애들 애 얘기에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 나중에 일이 잘 끝나건 못 끝나건 거의 이제 법률적 상식을 얻기로는 아마 거의 변호사 뺨치게 이쪽 분야에서는 얻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소송을 이게 몇 개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최소한 자기 그쪽 분야에 있어서 빠삭하게 알게 될 수 있을 만큼 복잡하게 송구가 얽혀 있다 보니까 직접 나서서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야, 아니 이게 삼성가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남편 이무재 씨가 밀렸어요? 경영 일선에서?
지금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무재 삼성전기 부사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그 이제 임원 인사가 얼마 전에 났는데 임원 인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임 부사장이 상임 고문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고문의 자리가 사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퇴원 임원한테 약간 이제 직함 같은 거 주잖아요. 자문 할 수 있는 그런 직함을 주는 거가 관례이기 때문에 이게 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냐. 네. 왜냐하면은 고문이라는 역할이 그 업무 권한이나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제 뭐 이제 일선 경영에서 좀 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사실상 지난해 이게 10월달에 이부진 그 사장이 이혼 소송을 냈거든요. 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 10월달에 이혼 소송을 내고 그 다음에 인사가 났을 때는 이무재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옮기진 않았어요. 그때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번에 상임 고문으로 이제 발령이 나다 보니까 삼성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맞다. 그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건 맞지만은 그래요? 삼성에서도? 네, 그런데 그 이제 이혼 소송하고는 딱히 관련이 없다. 당연히 선을 그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모두 보는 시각이 그러면 이혼 때문에 결국 물러나는 게 아니냐. 아니 일단은 고문이 되면 달라지는 거 이거 먼저 일단 짚어볼게요. 일단 법인카드 뺏기죠.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인 법인카드 이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이 부사장 시절에 반토막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람의 위신이라는 게 주위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저 사람은 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다. 우리가 저분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의 위신이 서는 거고. 그런데 고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 임원하다 고문 타이틀 달았으면 퇴사 직전이다. 이렇게 다들 이제 주위에서 바라보니까 책상만 주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생각을 타이틀만 하는구나. 달아놓고 퇴사로 가기 직전에 임원에서 다이렉트로 퇴사로 가지는 않으니까 중간에 징검다리로 고문 타이틀 잠깐 걸었다가 조금 있으면 퇴사하실 분이다. 주위에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아무래도 이제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로 위신이 추락이라든가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아서 나가라는 건가요? 사실상 사실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모양새가 안 그렇게 얘기를 대놓고 못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사장이나 임원급들은 사실은 어떤 본인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인데 그 사람이 지금 최고 경영진 오너의 딸과 이렇게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면 사실 회사 지휘 체계에도 혼선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그럼 정말로 운영에 호텔하고 삼성전기하고 다른데. 또 왜 그 분리가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과 위로 올라가면 또 더 큰 결정을 할 때는 부서 수준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떤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실 지난해 이부진 사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하고 난 뒤에는 조정을 해서 잘 끝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되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갈라설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설지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8월쯤에 임인재는 고문이죠. 임재문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된 거거든요. 도도맘이랑 비슷하군요. 이제 또 왜 이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해버리면 이제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혼을 시켜야 될 명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강하게 밀어댔을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죠.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두 분의 스토리를 보면 1999년에 결혼을 해서 삼성물산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삼성전기 부사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무진 부사장이 사실은 현대판 남자 신데렐라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혼 과정에서 이 부사장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생활고충을 다 밝히겠다. 뭔가 폭로할 것처럼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분이 부사장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그야말로 로열 패밀리다운 그런 속도로 올라가면서 두 분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올라갈 타이밍에서 이분이 안 올라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이 두 분 사이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삼성에서 이분이 지금 조금 입지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결국 이혼도 잘 조정할 것처럼 분위기가 나가다가 결국에는 결렬되고 뭐 소송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확실하게 삼성하고 좀 이렇게 확실한 분리 이런 쪽의 수순으로 밟기 위해서 이번에 고문 타이틀로 좀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무재 고문 변호를 맡은 분이 대상그룹 임세령 상무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몇 년 전 이재용 그리고 임세령 그 이혼 소송 사건이 다시
네. 다시 똑같이 이제 뭐 약간 상기된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예. 뭐냐면은 이재용 부회장 이혼 당시에 전처여지 임세령 대삼그룹 상무 변호사였던 사람이 예. 이무재 씨 그 고문 변호사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 10월에 그 이제 이혼 소송이 처음 났을 때는 이무재 씨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그 대리인을 두지 않다가 예. 다시 이제 지금부터 한두 명씩의 변호사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5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12명 거의 변호사 군단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 이부진 사장의 지금 변호인단에 비해서 한 2배 네. 정도 많은 숫자라고 해요. 12명인데. 12명을 선임할 예. 수도 있군요. 그런데 이부진 변호사는 또 누구로 선임했느냐? 이무재 씨는 그 임세령 씨 측이었죠. 예. 이부진 씨는 이재용 씨 측 변호사를. 뭐야, 2라운드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다시 한번 그 이혼 소송이 똑같이 일어나는 아니, 것이 이게 아니냐 변호 보고 군단인데 있죠. 사실 변호 군단 대 변호 군단이 이렇게 바꾸는 야. 건데 향후에 그 이혼 관련해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진짜 실제 이혼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거 뭐 전망까지는 뭐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이혼을 이제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쪽 이혼을 요구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이혼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혼할 사유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또 현실적인 게 양쪽 다 재산 관계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인 사장의 재산을 결혼 이후에 늘어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조정 대상이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거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분들이 이혼을 잘 시키는 변호사들인가 봐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합리적으로. 여기도 시킨 거 임세령 씨도 그런 시킨 거예요. 거고. 뭐 그렇게 잘 시킨다는 게 좀 묘하긴 하지만 예, 그런 모양입니다. 합리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라 기자, 양지열 변호사,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